안녕하세요. 저는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도 연을 끊게 된 70대 노인입니다. 이제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들어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절을 겪으며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젊은 시절에는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고 잠을 줄여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고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슈퍼마켓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사에 눈을 떠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고 결국 부동산 투자까지 손을 대어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아내는 오랫동안 아팠지만 끝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더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낸 후 남은 것은 돈과 세 아들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지만 결국 지금의 상황을 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들어보세요. 몸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 60대가 들어서자 제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당뇨와 관절염이 심해졌고 최근에는 치매 초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불안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혼자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몸도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첫째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뻔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고 자기 몫을 챙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요양원 시설도 좋아졌대요. 편하게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요. 둘째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막내 영수는 말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며느리들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우리도 생활이 팍팍해요. 민수 씨도 요즘 사업이 어려운데 재산 정리를 좀 빨리 하시면 어떨까요? 첫째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아버님도 이제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잘 정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것을 보니 이들에게 중요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요양원에 가는 게 좋겠지. 그래야 너희들도 편하고. 제 담담한 목소리에 아들들은 표정을 밝히더니 곧바로 재산 분배를 두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수 형이 제일 먼저 챙기려고 하는 거 아냐? 아버지 재산 중에서 아파트랑 상가가 제일 값 나가는 건데 그걸 다 형이 가져가겠다고? 둘째 진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황당하다는 듯이 손을 휘젓습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모셨잖아. 게다가 아버지가 평생 키워온 가게도 내가 관리했었고, 그건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그럼 우린 뭐냐? 막내는 아예 목도 없이 나가 떨어지라는 거야? 영수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들까지 가세하며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생각했죠. 이렇게 줘서 되는 걸까? 아직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래, 어차피 물려줄 거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으니 말 나온 김에 줘야지. 결국 아들들은 법적인 절차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재산을 넘긴 후 아들들은 하나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더니 시간이 갈수록 대놓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겨도 혼자 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들들이 은밀하게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계좌가 정리되고 투자한 부동산이 몰래 팔려 나갔습니다. 막내 영수는 제 서명을 위조해 일부 금융 자산을 인출했고, 첫째 민수는 가족 회사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줬을 것을. 그때 저는 마지막으로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들을 나눠 갖자 아들들은 요양원을 서둘러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요양원이 좋대요. 시설도 깔끔하고요. 첫째 민수가 홍보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비용도 아버지 재산에서 충당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내보내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날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 것이냐? 아버지, 그런 말씀이 왜 나와요?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요양원에 가겠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라. 나도 마지막 준비를 하고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 말에 아들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아들들이 정리해 둔 요양원을 몰래 조사하였습니다. 시설은 좋았지만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사실 숨겨둔 재산이 있다. 네? 세 아들은 동시에 반응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돈 외에도 내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것이 좀 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 돈을 전부 기부할 생각이다. 아버지, 그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기부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아들들은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했습니다. 아니다. 이미 결정했다.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겠다. 사실 제가 말한 숨겨둔 재산은 과거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비밀 계좌에 보관된 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 저는 일부 수익을 해외 계좌에 넣어둔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얻은 차익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따로 보관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아무도 몰랐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감춰둔 비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저희 존재를 잊고 배신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재산을 저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남은 돈을 활용해 혼자 살 집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단독 주택을 구했습니다. 조용히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단출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감 가는 나무 바닥과 벽장, 작은 부엌이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고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노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며 취미를 즐겼고 매일 저녁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서를 작성하고 남은 재산을 전부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은 아들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싸움만 더 부추길 뿐이었지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창가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사는구나. 돈이 가족을 만든다고 믿었던 아들들은 결국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후를 준비 중이라면 절대 빨리 재산을 물려주지 마세요. 노후를 다 보내고 나서 자식들이 가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일 것 같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늙어서 나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힘내서 계속해서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